자, 오너라는 선수는 캐릭터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나 보죠. 이게 아닌데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화에서 영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커인데,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다음 선수는 구마유시라는 선수네요. 뭔가 이렇게 굴곡이 많고 비판과 비난도 많이 받아왔고 뭐 이런 느낌인데, 최근에 롤 e스포츠 대회가 열렸는데요. 혹시 롤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은 없어요. 페이커 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이고 롤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제안하셨을 때 너무너무 막막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탁드렸던 이유가 최근에 BDD 곽보성 선수의 네네네. 서사에 빗대어서 김기림 시인의 나비와 바다, 그 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응원을 보내주고 그랬단 말이죠. 시인님이라면 또 다른 선수의 서사에 대해서 시를 추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BDD에 빗댄 바다와 나비는 굉장히 슬픈 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거든요. 이 무서움을 알기 전까지는 이 바다를 건널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너머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연으로 가면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다를 건너는 일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무모한 나비에게 응원을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이 이미지가 그 무모함만을 응원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한편으로 굉장히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다른 시를 담쟁이라는 시예요. 윤재철이라는 시인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쟁이. 앞으로 갈 수 없는 길은 기어오른 것인가? 벽이면 담이면 달라붙어 드디어는 넘어서는 것인가? 교육원 붉은 담벼락에 달라붙어 뻗쳐 올라간 너를 보면 우리들의 사랑은 노래가 아니라 달라붙는 것임을, 달라붙어 소리 없이 넘어서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벽은 더 큰 사랑이 되고 더 큰 절망이 되고, 절망은 뿌리박고 살며 뿌리박고 넘어서는 일임을 알았다. 부정이 긍정이 되고 다시 긍정이 부정이 되는 소리 없는 싸움과 삶의 논리를 너는 뿌리 같은 네 몸으로 엮어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로부터 보이지 않는 작은 뿌리를 심으며 오늘 너는 소문 없이 기어오르고 있다. 예, 이런 시입니다. 무언가를 넘어선다는 것 또는 무언가를 극복한다는 것은 물론 내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불가능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어떤 몸짓, 이런 것들이 결국 부정이 긍정이 되고 긍정이 다시 부정이 되고 소리 없이 싸워야 되고 소문 없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기어오르는 일을 단순히 어떤 위로만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을 좀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요런 메시지를 이 선수한테 주고 싶었어요. 저도 이 바다와 나비 그 밈 봤는데 그거보다는 이 담쟁이라는 시를 더 들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e스포츠 팬으로서 오늘 얘기할 모든 선수들의 팬인데, 감동을 좀 받은 포인트가 부정이 긍정이 되고 긍정이 부정이 되고, 올해 초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성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점차 긍정으로 변해가면서 한 해 내내 부정이 긍정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멋있는데? 네. 저는 왜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걸 뽑았을까요? 결국 마지막에는 긍정이 좀 부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팀원들이 누구와 오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실히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멋있다. 네. 실제로 이 선수 옆에 항상 좋은 팀원들만 있었던 건 아닌데 계속 벽에 달라붙는다, 들러붙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선수의 어떤 과정을 응원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서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떨리는 거 알죠? 아. 틀릴까봐. 그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승팀 5명에 대해서 정보를 주셔가지고 그 도란이라는 선수가 불안정한 어떤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증명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고통, 그 과정 속의 어떤 고통에 주목하면서 시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성복의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이라는 시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지는 해에 힘없는 햇빛 한가닥에도 날카로운 풀잎이 땅에 처지는 것을, 그 살에 묻히는 소리 없는 괴로움을, 제 입술로 핥아주는 가녀린 풀잎,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그토록 피해 다녔던 치욕이 뻑뻑한 사랑이었음을, 소리 없이 돌아온 부끄러운 이들의 손을 잡고 맞대인 이마에서 이는 따스한 불, 오래 고통받는 이여, 내 가슴에 얼마간을 나는 덮일 수 있으리라. 네, 이런 시입니다. 저는 그토록 피해 다녔던 치욕이 뻑뻑한 사랑이었음을, 이분이 계속 의식해야 되는 어떤 시선들이 실은 치욕스러운 비판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뻑뻑하지만 어떤 사랑도 함께 들어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맨 마지막 구절에 오래 고통받는 이여 네 가슴에 얼마간을 나는 덮일 수 있으리라. 이건 내가 당신 가슴을 좀 덮여주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위로를 받는다면 이 고통이 조금 더 상쇄되지 않을까? 그동안의 여정 속에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시를 골랐습니다. 뻑뻑한 사랑이라는 게 많이 와닿았던 게 이 선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국제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던 적이 없는 선수였어서 뻑뻑한 반응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잘했으면 좋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시선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뻑뻑한 사랑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뭔가 저는 그냥 글로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또 침소봉대를 잘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고른 시에 대해서 자, 오너라는 선수는 캐릭터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나 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속에서 뭔가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지우의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에로라는 시를 한번 골라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에로.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13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불을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네, 이런 시입니다.
올해 대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순간이 그냥 이 시랑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사실 들으면서 웃겼던, 왜냐면 그 상황이 되게 웃겼거든요. 그 상황에서 정말 벌받는 느낌으로 계속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나갔거든요. 오, 이게 딱 들어가 있냐? 이 구절이.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몰라요. 이분들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뭔가 저만 좀 신나 있는 느낌이 아, 들긴 그래요? 한데. 아니, 저도 신나요. 점쟁이는 아니지만 뭔가 맞아떨어져 가는 그런 느낌? 저는 잘 실감이 사실 안 나거든요. 얘기하면서도. 다행이다, 진짜.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페이커인데, 페이커 선수 하면 떠오르는 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인데, 교과서에도 아마 나오고, 페이커 선수를 보면 올고든 그런 느낌? 폭포라는 시를 처음에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성공을 거두면서 이 사람 인생의 절정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절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거든요. 그 두 편을 페이커 선수의 서사에 겹쳐놓으면 어떨까 하고 골라봤습니다. 차례로 읽어볼게요. 폭포.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네. 다음은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절정. 매운 계절에 챗죽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네, 이런 시입니다. 폭포를 들으시면서 떨어진다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에 확 꽂혔어요. 폭포가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주 곧게 떨어지는 삶의 태도 같은 것. 절정을 고른 것은 사실 이 절정의 표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칼날 같은 어떤 봉우리에 서서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어떤 절정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내가 이 끝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자부심 또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맨 마지막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확 역설적으로 바뀌는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위기나 어떤 절망들이 와도 철을 재련하듯이 삶을 잘 재련하면 정말 강철이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될 수도 있어.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지금 페이커의 자리를 버텨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겨울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국내 경기에서 캐스터가 이 선수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네. 산 정상에서 아무도 밟지 않은 흰 눈밭을 혼자서만 밟고 있다. 오, 너무 멋있는데요? 근데 딱 그 멘트가 그러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쵸. 그 외로움 뒤에 오는 그리고 그 외로움을 티나지 않게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한 발로 그 절정에서 버티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절망이나 위기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본인도?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선수는 구마유시라는 선수네요. 뭔가 이렇게 굴곡이 많고 비판과 비난도 많이 받아왔고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좋아하는 시 구절 중에 아마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비가 와도 젖은 자는 다시 젖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 오규원 시인의 시인데 그 시는 사실 사랑시거든요. 그래도 한번 여기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비가 와도 젖은 자는 순례 1. 강가에서 그대와 나는 비를 멈출 수 없어 대신 추녀 밑에 멈추었었다. 그 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다시 한번 멈추었었다. 비가 온다. 비가 와도 강은 젖지 않는다. 고기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 하늘이 닿는 지점에서 일단 멈춘다. 나무, 사랑, 짐승 이런 이름 속에 얼마 쉰 뒤 스스로 그 이름이 되어 강을 떠난다. 비가 온다. 비가 와도 젖은 자는 다시 젖지 않는다. 네, 이런 시입니다. 스스로 그 이름이 되어 강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일 텐데 그 이름이 되어 강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내가 계속 젖더라도 한번 젖었는데 뭐 또 젖으면 되지 이런 느낌? 저는 오직 그 구절 때문에 이 구마유시 선수한테 이 시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점쟁이 같은 모먼트가 좀 나왔는데 페이커 선수의 별명 중에 가장 높은 산, 가장 긴 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어머. 중국에서 붙여준 그래요? 와. 그런데 구마유시 선수가 최근에 강을 떠났습니다. 오, 나 소름 돋았어. 그럴 수가. 진짜요? 네. 와.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짠 거 같은데, 이거? 방금 소름이 확 돋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캐리아라는 선수는 보니까 서포터 포지션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뭔가 계속 든든하게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팀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시를 골라봤습니다. 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네, 이런 시였습니다. 봄은 특별히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오잖아요. 근데 와야 되잖아요. 뭔가 자연의 순리처럼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흔들어 깨워서 거기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로. 너무 당연한 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지를 가지고 오는 봄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일단 오면 너무 눈부셔서 내가 껴안을 수 없고 이런 느낌 받았어요. 네. 저는 특정 구절에 연상되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 아, 그래요? 마지막에 이기고 온다. 네네. 이 선수는 항상 어디 가서 이기고 오긴 하거든요. 아, 진짜요? 경기 내에서도 단독 행동을 좀 하면서 이기고 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또 절묘해서. 이거 재밌다. 그쵸? 이거 재밌네요. 어떻게 이러냐?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라는 게 읽는 사람이 읽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제가 읽었을 때는 저대로 엄청 완성이 되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시는 정말 신기한 것이다 이런 감정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있는데 시인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야다 보니까 네네네네. 어떤 기분이셨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저는 뭐 아마도 이 컨텐츠가 끝나면 제가 그분들을 좀 찾아보겠죠? 그 상대를 내가 비록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만 알고 했지만 거기에 맞는 어떤 시들을 고를 때 그 서사 속에서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걸 보면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통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의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제 바람이긴 합니다만 이 컨텐츠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요 시들을 통해서 그 선수들을 다시 한번 다른 면들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